천기루는 그 세력이 막강하며 그 뒤에는 원영기, 원영경지의 강자가 있다고 전해진다. 이는 대진 왕조 전력의 정점과도 맞먹는 수준이었다. 근본도 없는 산수, 산속에서 떠도는 무문무파 수련자는 말할 것도 없고 대진의 최상위 문파나 호문들조차 함부로 건드리려 하지 않았다. 몇몇 눈과 귀가 어두운 산수들이 입을 주체 못한 것만 빼면 경매장은 줄곧 질서 정연했다. 또한 천기루는 경매 물품의 품질을 극도로 엄격히 관리했다. 각 물품은 수차례의 검증과 확인을 거쳐야만 경매장에 올릴 수 있었다. 이 방식은 경매품의 안전을 지키는 조치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천기루는 이름난 상업 조직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귀한 물건들의 가짜가 섞인다면 스스로 신용을 박살내는 것과 다름없었다. 첫 번째 경매품, 응원단, 2급 영단. 연기를 빠르고 풍부하게 응축시켜 연기 단계의 수련자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시작가는 하품 영석 3만 개. 경매사가 가격을 외치자마자 홀 전체가 즉시 술렁거렸다. 응원단은 2급 영단이라 해도 2급 중에서도 가장 하층에 속한다. 홍몽종, 나군종 같은 대형 문파에는 흔하지만 무문무파의 산수들에게는 매우 귀한 보물이었다. 3만 5천. 4만. 4만 5천. 가격은 순식간에 하품 영석 5만 개까지 뛰어올랐다. 하품 영석 5만 개라고? 구석에서 스승인 소현을 위해 차를 따르던 친호는 마음속이 요동쳤다. 그녀도 2급 응원단이 값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실감은 없었다. 응원단 한 알이 이렇게나 많은 영석값이라니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세속에서는 하품 영석 한 알로 금 열량과 바꿀 수 있고 금 열량이면 평범한 사람 하나가 한동안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2급 응원단 한 알에 하품 영석 5만 개라면 금 50만 양이 세속에서라면 몇 대에 걸쳐 써도 부족함이 없는 거액이었다. 이 정도의 값어치라면 직접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기 힘들었다. 스승님께서 예전에 내게 주신 응원단이 정말 많았는데 그걸 전부 영석으로 바꾼다면 나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 아닌가? 친호의 눈은 번쩍 빛났고 두 손을 꽉 쥔 채 마음이 들떠 있었다. 스승님의 은혜는 평생 갚기도 어렵겠구나. 소현은 그녀에게 많은 수련 자원을 주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평범한 수준의 자원일 뿐이었다. 하지만 속세나 산수들에게는 그런 평범한 자원조차 귀하고 값비싼 보물이 된다. 게다가 응원단은 소현의 눈에는 대수롭지 않았다. 그의 단약 조제 실력은 이미 노련했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 만들어낼 수 있기에 굳이 가격 경쟁에 나설 이유가 없었다. 5만. 첫 번째. 5만. 두 번째. 5만. 세 번째. 낙찰. 축하드립니다. 도. 이 응원단으로 부디 수련을 빠르게 증진하시길 바라오. 경매사가 말하자 검소하게 차려입은 한 수련자가 단상으로 올라와 응원단이 든 상자를 꼭 끌어안은 채 얼굴까지 붉혀가며 감격해했다. 다음 경매품은 두 번째 물건. 인계 상품 병기, 철라편. 이 채찍은 천년된 철목으로 단조해 극도로 단단하며 길이 3장, 폭 3치, 그 위에는 진법 부문이 새겨져 있소. 연기를 주입하거나 영석을 박아 넣으면 위력이 배가 되어 품질은 현계 하품까지 상승할 수 있소. 시작가는 하품 영석 5만. 경매사의 말과 함께 철라편이 사람들 앞에 전시되었다. 채찍은 울퉁불퉁하고 마치 뱀처럼 꼬여 있었으며 표면에는 빽빽한 무늬가 번쩍이며 으스스한 기운을 풍겼다. 그저 놓여 있기만 해도 범상치 않았고 실제로 휘두른다면 맞는 순간 살이 벗겨지고 피가 물처럼 흐를 듯 강력했다. 저게 바로 인계 상품 법보인가? 압박감이 장난이 아닌데. 나 저걸 사고 싶다. 5만 5천. 5만 6천. 치열한 응찰 속에서 철라편의 가격은 금세 하품 영석 10만 개까지 치솟았다. 10만이라면 이미 인계 상품의 가치를 넘은 수준으로 인계 절품이나 현계 하품 무기까지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어떤 이들은 철라편이 보통 물건이 아님을 알아봤지만 다른 이들은 가격 때문에 물러섰다. 철라편에 새겨진 명문 진법은 강력하다고 소문났지만 그만큼 연기 소모도 막대했다. 심지어 연기를 주입하지 않아도 사용할 때마다 하품 영석 한 알을 먹는 영석 잡아먹는 귀신이었다. 한마디로 말에 돈 먹는 병기였다. 특별히 부자가 아니라면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었다. 하품 영석 10만. 첫 번째. 하품 영석 10만. 두 번째. 하품 영석 10만. 세 번째. 11만. 마침 경매사가 마무리하려던 순간 맑은 목소리가 경매장에 울려 퍼졌다. 많은 수련자들이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작은 둥근 탁자 하나, 주목받지 못하던 자리. 그곳에 고운 자태의 소녀 하나가 서 있었다. 옥 같은 자태, 푸른 옷차림. 친호였다.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은 친호는 얼굴이 붉게 물들며 순간적으로 당황해 스승을 바라보았다. 경매에 나선 건 그녀의 의지가 아니었다. 모두 소현의 계획이었다. 스승은 이미 수많은 보물을 갖고 있는데 왜 인계 상품에 불과한 철라편에 관심을 보이는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소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친호를 안심시켰다. 그가 경매에 나선 이유는 하나, 친호에게 주기 위해서였다. 경매장에 오기 전부터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해두었다. 쓸모없는 단약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사들일 생각이었다. 말하자면 오늘 경매는 전부 싹쓸이한다. 그리고 전부 친호에게 선물해 자신이 받을 보상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하품 영석 11만. 첫 번째. 하품 영석 11만. 두 번째. 하품 영석 11만. 세 번째. 낙찰. 경매가 끝나자마자 하인이 철라편을 가져왔다. 소현은 현장에서 영석을 내어 곧바로 결제했고 철라편을 받아 아무렇지 않게 저장반지에 넣었다. 계산도, 인계 상품. 하품 영석 12만. 이 도우님을 축하드립니다. 구본삭, 현계 하품. 하품 영석 15만. 이 도우님을 축하드립니다. 피풍주, 현계 중품. 하품 영석 20만. 이 도우님을 축하드립니다. 경매사가 차례로 주인을 발표할 때마다 경매장 곳곳에서 감탄이 터져나왔다. 각 방의 상위 세력 대표들은 모두 구석에서 유유히 앉아있는 소현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자는 대체 누구지? 영단 몇 개 빼고 병기와 법보 17개를 전부 사들였어. 대충 계산해도 수백만 하품 영석은 썼다. 그 많은 병기와 법보에 무슨 집착이라도 있는 건가? 생김새도 평범, 기운도 평범한데 손은 왜 저렇게 크지? 혹시 대문파에서 기분 전환 삼아 나온 종자라도 되는 건가? 하하, 나는 종자보다는 호문세가의 도련님 쪽에 한 표다. 아니면 어찌 저렇게 고운 아가씨를 시녀처럼 데리고 다니겠나? 첫, 그런 미녀라면 귀하게 모셔야 하는데 심부름꾼처럼 부리다니. 참으로 하늘이 아깝다. 저렇게 돈을 펑펑 쓰니 다른 대고수들의 눈길을 끌 수밖에. 과연 어떤 배짱으로 이 경매장에서 저리 거들먹대는지 보자고. 저 녀석 너무 오만해. 여러 번 선제 입찰로 남들 약 올렸지? 천기루 안에서는 싸움이 금지지만 문 밖에 나가면 아무 규율도 없다. 경매 끝나고 기분 좋게 나가다가 바로 피눈물 흘릴 수도 있지. 우린 그저 구경하면 돼.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소현을 비웃는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소현은 주변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해바라기 씨를 까고 있었다. 스승님. 저 사람들 눈빛이 좀 이상해요. 옆에 서 있던 친호가 살짝 걱정스레 속삭였다. 하하, 신경 쓰지 마라. 다들 포도 못 먹으면 신포도라고 우기는 족속들이다. 우리는 그냥 해바라기 씨 까고 차 마시면 된다. 소현은 눈을 가늘게 뜨며 경매장을 흘끗 내려다보았다. 그의 신식은 이미 경매장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모든 잡음을 그대로 듣고 있었다. 애초에 이런 반응은 예상한 바였다. 돈을 마구 쓰면 질투하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 그러나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짓든 소현에게는 털끝만큼도 중요하지 않았다. 길을 막고 빼앗고 나를 비웃는다. 과연 그럴 실력이 있을까? 소현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차가운 미소를 삼켰다. 죽으러 오겠다면 나는 언제든 환영한다. 그때 경매사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오늘 경매의 마지막 3개 압축 물품입니다. 경매사가 한 장에 누렇게 바랜 숲이 두루마리를 들어 올렸다. 표면에는 기묘한 문양이 가득했고 오래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숲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순간 은빛 광채가 폭발하듯 번쩍이며 마치 한가운데 달이 떠오른 듯한 장관이 펼쳐졌다. 그 속에는 시간의 풍화가 깃든 아득하고 웅대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이건 현계 상품 공법. 두루마리의 문양을 확인한 순간 경매장 전체가 술렁거렸다. 그렇습니다. 바로 현계 상품 공법 만검결입니다. 만검결은 상고시대 가장 강력한 원형 강자의 유산입니다. 세월이 너무 오래되어 상권만 남았지만 만약 학원을 찾을 수만 있다면 공법을 지게 상품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가보라 할 만하죠. 시작가는 중품 영석 5만, 최소 호가는 중품 영석 1만입니다. 6만, 7만. 중품 영석 5만은 곧 하품 영석 500만에 해당한다. 명실공히 압축 물품다운 가격이었다. 경매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산수들의 눈빛은 모두 뜨겁고 탐욕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산수에게 가장 부족한 건 영단과 공법. 영단은 만들거나 살 수 있지만 공법은 돈이 있어도 못 산다. 무주 고급 공법이 나타나면 그야말로 피바람이 이는 것이 당연했다. 중품 영석 20만. 이 공법은 우리 영검종이 가져가겠다. 모두가 미쳐가던 순간 잔잔한 목소리 하나가 모든 소란을 찢고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다. 흰 옷을 곧게 차려입고 앉아있는 노인이 있었고 그의 눈빛에서는 칼날 같은 얘기가 번뜩였다. 뒷자리에는 청이의 장검을 맨 제자들이 10명 넘게 서 있었다. 누구인지 알만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알아보았다. 영검종. 대진 천리안에서 전력은 나군종이 최강이지만 전통과 역사는 영검종과 천검종이 가장 오래되었다. 뭐라고? 바로 10만에서 20만으로? 하품 영석 2천만에 해당하는데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군. 맞다. 현계 상품 공법이 아무리 귀해도 20만은 과하다. 영검종 부종주가 직접 입찰에 나섰으니 만검결은 이들에게 특별한 뜻이 있는 모양이군.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감탄했다. 만검결은 좋지만 20만은 무리다. 인연이 없구나. 검은옷 청년이 아쉽게 고개를 저었다. 그를 시작으로 포기하는 이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나도 포기. 나도. 이 모습을 보며 영검종 부종주 이목가는 잠시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차분히 돌아왔다. 그럼 모두 성원에 감사드려. 만검결은 우리 영검종이 가져가겠다. 그러고는 경매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자, 망치를 두시지. 아, 네. 경매사는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망치를 들어 올렸다. 20만, 한 번. 20만, 두 번. 잠깐. 21만. 망치가 내려가기 직전 또렷한 목소리가 홀 전체를 흔들었다.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소현과 친호가 있는 구석을 향했다. 뭐지? 이 자식은 병기 법보만 사는 줄 알았더니 공법까지 노린다고? 이목가의 얼굴이 어둡게 일그러졌다. 차가운 시선이 소현을 향해 날아갔다. 모두의 시선이 쏠리자 소현과 친호는 잠시 멍해졌다. 그들도 값을 부를 생각이었으나 입을 열기 전에 이미 다른 이가 가로채고 말았다. 바로 그때
붉은 도복을 입은 노인이 몇 명의 검은 옷 제자들을 데리고 군중을 헤치며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검결이라. 이 공법은 우리 천검종이 가져가겠다. 노부와 경쟁할 생각이면 무례하다 탓하지 말도록. 붉은 옷 노인에게서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가 뿜어나왔다. 분명 금단 오중의 강자였다. 천검종의 부종주, 연불귀다. 저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소동을 벌이는 거지? 영검종과 천검종은 원래 사이가 험악했지. 잘 됐군. 오늘 한바탕 볼거리겠어. 사람들의 시선이 끊임없이 이목가와 연불귀 사이를 오갔고 모두 흥미를 감추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수근거렸다. 영검종과 천검종은 이 천리 안에서 유일한 두 검도 종문. 두 문파는 원래부터 앙금이 깊어 마주치기만 하면 시비가 붙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둘의 충돌은 언제나 이 근방 수도들에게 최고의 구경거리였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만검결은 거의 영검종 손에 들어가는 듯 했지만 뜬금없이 천검종이 끼어들어 노골적으로 영검종을 겨냥해 온 것이었다. 하하, 연형 참으로 기세등등하시오. 이목가는 냉소하며 말했다. 설마 한낱 현계 상품 공법을 두고 나와 다투겠다는 뜻이오? 하하, 이 형 너무 흥분 마시오. 연불귀는 태연히 웃으며 말했다. 경매란 높은 값을 부르는 이가 가져가는 법, 실력이 있으면 얻는 것이고 나는 그저 자연스레 따를 뿐이오. 이목가의 얼굴이 굳었다. 흥. 무슨 꿍꿍이인지는 너 자신이 더 잘 알겠지? 연불귀의 말에 사람들은 속으로 감탄했다. 역시 연불귀, 교활한 노여우답게 태연하게 이목가를 말려 죽이고 있었다. 중품 영석 30만. 이목가는 이를 악물고 외쳤다. 5. 31만. 연불귀는 지체 없이 받아쳤다. 40만 중품 영석. 이목가의 시선이 얼어붙었다. 연불귀는 가벼운 미소를 띠며 천천히 말했다. 41만. 80만. 이목가는 분노를 누르지 못하고 단번에 2배로 올렸다. 하하, 81만. 연불귀는 여전히 여유롭기만 했다. 마치 이목가를 가지고 노는 듯 했다. 90만. 91만. 둘은 연달아 가격을 높이며 물러설 기미가 전혀 없었다. 경매장은 숨을 삼키는 분위기에 휩싸였다. 연불귀와 이목가의 광기 어린 대결에 모두가 흥분하고 있었다. 100만. 이목가는 얼굴이 약간 창백해진 채 이를 악물고 외쳤다. 연불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됐소. 우리 둘이 여기서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필요는 없지 않소? 이 형, 가진 것 모두 걸어보시오. 나는 100만 한만. 이목가의 표정이 시시각각 뒤틀렸다. 그의 주먹이 파들파들 떨렸다. 그는 영검종의 부종주이기에 나름 축적이 있었으나 100만 중품 영석은 결코 가진 금액이 아니었다. 이번 경매에 들고 온 자금은 종문이 마련해준 공금이었다. 천검종이 끼어들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100만이 이목가가 풀 수 있는 최대치였다. 이 이상은 절대 불가능했다. 게다가 연불귀는 분명 더 올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금 100만 한만이지만 다음엔 2배로 올릴지 누구도 몰랐다. 이목가는 이를 악물고 연불귀를 노려보았다.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들어 두들겨 패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참았다. 지금 무엇을 해도 손해일 뿐. 연불귀는 애초부터 그를 자극하려는 속셈이었다. 내가 화낼수록 연불귀는 더 즐거워하는 것이다. 연불귀는 비웃음을 띤 채 말했다. 하하, 이 형, 체념도 중요하오. 만검결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천검종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내가 100만 한만을 불렀으니 이 형이 더 사고 싶으면 빨리 올리시오. 어쩌면 이게 내 한계일지도 모르지 않소? 연불귀의 조롱 섞인 말에 이목가는 거의 폭발 직전까지 몰렸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참았다.
한숨을 깊게 내쉬고 억눌러 넣으며 말했다. 좋다. 만건결은 내 놈에게 양보한다. 그리고 자리를 떠나려 손을 뻗었다. 연불귀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비웃음을 짓고 말했다. 하하, 이 형은 말이 지나치시오. 경매는 실력 싸움인데 무슨 양보 오느니요? 불만이면 더 올리면 될 것 아니오. 하지만 영검종은 이미 궁색해졌지 않소? 이 형은 영석이 없으니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좋소. 솔직히 말해주지. 나는 내가 100만을 들고 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소. 그래서 이렇게 놀아준 것일 뿐. 설마 내가 가진 게 고작 100만 한만이라고 생각했소? 연불귀의 독침 같은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정말로 악독한 자였다. 빼앗고 모욕하고 깔아뭉개기까지 했다. 연불귀, 너 너무하구나. 이목가의 몸이 휘청였고 뒤에 있던 제자가 급히 받쳤다. 왜? 이 형, 싸우자는 건가? 여긴 천기루, 무기를 쓸 수 없소. 밖으로 나가서 한판 해볼까? 아니다. 이미 내 놈이 만검결을 탐냈으니 가져가면 그만이지. 이목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다가 갑자기 손을 내리며 억지로 분노를 억눌렀다. 그리고는 묵묵히 앉아버렸다. 연불귀는 실망한 듯 입꼬리를 비웃으며 경매사에게 말했다. 자, 망치 드시오. 100만 한만, 한 번. 100만 한만, 두 번. 100만 한만. 경매사는 슬쩍 이목가를 보았지만 결국 계속 진행했다. 경매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냉한 음성이 울려 퍼졌다. 두 분이 이렇게 즐겁게 경매하더니 왜 갑자기 조용해지시오? 흥을 깨지 말게. 아무도 올리지 않는다면 내가 올리지. 100만 2만.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자 모든 이의 시선이 동시에 어둑한 구석으로 향했다. 또 그 자식인가?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명백히 모두가 소현의 등장에 심기가 불편했고 동시에 그의 끝없는 재력에 질린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저 자식 미친 거 아냐? 천검종을 기어코 거스르겠다는 건가? 중품 영석 100만이라니? 저건 하품 영석 1억과 같은 값이야. 그걸 장난삼아 던진다고? 미쳤어. 완전 미쳤다고. 대체 얼마나 부자면 저렇게 펑펑 써대는 거지? 사람이냐? 이목가의 눈빛이 번쩍이며 뜨겁게 소현을 향했다. 좋은 놈이로군. 역시나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그는 아까 겁먹은 척했던 이유가 있었다. 이 경매장에서 돈을 불태우는 미친놈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고 이참에 소현을 이용해 연불귀라는 음흉한 노여우를 손봐줄 생각이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소현은 절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연불귀 역시 놀란 듯 소현을 바라보며 눈빛에 불안한 기색을 스쳤다. 그러나 곧 시선을 가라앉히며 냉정하게 말했다. 110만. 소현은 피식 웃으며 가볍게 말했다. 111만. 그 말에 연불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명 분노와 살기가 억눌려 있었다. 저 새끼. 감히 나와 이목가가 싸운 방식을 똑같이 따라해. 이건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짓이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이라 연불귀는 화를 억눌러야 했다. 괜히 발끈하면 조롱거리가 될 뿐이었다. 115만, 116만, 120만, 121만. 두 사람의 공방은 계속되었고 순식간에 가격은 131만까지 치솟았다. 연불귀의 눈꺼풀이 떨리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번에는 바로 값을 올리지 못했다. 계속 올리고는 싶었다. 하지만 만검결은 아무리 유용해도 결국 현계 상품, 그것도 결손본이었다. 131만은 이미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 더 나아가면 그가 아무리 많은 영석을 가져왔다 해도 이건 그냥 낭비였다. 이목가는 비웃음을 띠며 말했다. 연형, 아무래도 천검종도 그리 부유한 건 아니었군.
겨우 131만에 손을 떼다니. 연불귀의 얼굴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이를 갈며 소현을 노려보았다. 내 놈만 아니었으면 만검결은 이미 우리 천검종의 것이었다. 감히 나와 다투어 천검종을 적으로 삼겠다는 뜻이냐? 소현은 담담히 비웃었다. 전혀요. 전 가격을 부르고 있을 뿐인데요. 아까 어르신이 그랬잖아요. 경매는 돈 싸움이라고.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올리라고. 연불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노부는 남을 협박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놈이 눈치가 있다면 물러나라. 그렇지 않으면.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몸에서 금단 오중의 위압이 폭발했다. 주변 기온이 뚝 떨어지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멸시가 담겨 있었다. 또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 천기로에서. 이건 정말 창피함의 극치였다. 여러 사람은 마음속으로 연불귀를 욕했지만 입 밖으로 말할 수는 없었다. 상대는 천검종 장로, 금단 오중의 괴물. 공공연히 거스를 사람은 없었다. 그들의 속내를 읽었는지 연불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지만 눈끝에는 오히려 우월감이 번졌다. 천검종이 뒤에 있다는 자신감. 누가 임표던트리 덤비겠는가? 그는 완전히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소현은 태연했다. 오히려 비웃음이 눈가에 스쳤다. 그는 경매사를 향해 물었다. 소현이 처음 천기로 경매에 참여해서 그런데 혹시 경매 중에 무력 사용이 허용되나요? 경매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곧 차갑게 말했다. 연 부종주, 태도를 조심하시지요. 천기루는 공정함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손님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날뛰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규칙은 잘 아시겠죠? 고객을 상하게 한다면 곧 천기루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연불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핏줄이 이마에 뛰고 몸이 떨렸다. 그러나 결국 그는 기세를 거두었다. 경매사는 강단 있게 물었다. 어떻습니까, 연 부종주? 더 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물러나시겠습니까? 그녀는 평소부터 연불귀를 정말 싫어했다. 오늘 그를 망신 줄 수 있어 속이 다 시원했다. 이모가 역시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 연형, 여기선 천검종도 규칙을 지켜야지 않겠나? 괜히 창피해서 어디 나다니겠나. 연불귀는 거의 폭발할 지경이었지만 결국 이를 악물고 말했다. 노부가 잠시 격해졌을 뿐이다. 천기루를 어찌 감히 어지럽히겠나. 이번은 내가 운이 없었다 생각하겠다. 하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되갚아줄 것이다. 이모가는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말했다. 다음이라? 글쎄, 10년 뒤쯤. 연불귀는 차갑게 콧소리를 내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소현을 향해 얼음보다 차가운 살기를 쏟아냈다. 경매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망치를 들었다. 131만, 낙찰. 손님께서 만검결을 획득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이모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폭소했다. 그는 연불귀에게 당한 서름을 오늘 모두 갚은 셈이었다. 통쾌함이 온 얼굴에 드러났다. 연불귀의 얼굴은 시뻘겋게 일그러졌다. 그의 시선은 칼날처럼 소현에게 꽂혔다. 만약 눈빛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소현은 이미 수십 번은 죽었을 것이다. 소현도 지지 않았다. 차갑게 맞받아쳤다.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한 충돌. 연불귀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평소엔 내가 남을 짓밟았지만 오늘은 내가 당했군. 하지만 기억해둬라. 천검종을 적으로 돌린 값 싸지 않을 것이다. 소현은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말했다. 언제든지. 경매장의 시종이 공손하게 만검결이 적힌 두루마리를 받쳐 들었다. 축하드립니다. 귀한 손님.
여기가 손님께서 낙찰하신 만검결입니다. 받아주시지요. 소현은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지만 눈길 한 번 주지도 않고 옆에 서 있던 친호에게 툭 던져버렸다. 친호, 이 만검결은 스승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다. 너나 가져라. 소현은 눈을 가늘게 뜨며 태연하게 말했다. 마치 휴지 조각이라도 던지는 것처럼 가벼운 태도였다. 뭐라고. 중품 영석 131만 개를 들여 산 만검결인데 보는 둥 마는 둥? 그런 귀한 걸 시녀에게 던져준다고? 무슨 시녀? 아까 스승이라 부르던데? 저 어린 나이에 이미 제자를 둔 거야? 세상에. 그런 귀한 공법을 제자에게 던져준다고? 보통은 친아버지도 안 줄 텐데. 저 인간 참 호탕하기도 하고 미친 것도 같고. 사람들은 술렁이며 친호가 들고 있는 만검결을 바라보았다. 눈빛엔 부러움, 질투, 당혹이 뒤섞여 있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친호는 달콤하게 인사하고 곧장 두루마리를 펼쳐 확인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의 흥분은 사라지고 대신 진한 실망과 경멸이 번져갔다. 사람들은 그 표정을 보고 더욱 궁금해졌다. 설마 만검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그때 친호가 입꼬리를 올리고 고개를 들었다. 스승님, 이게 정말 두 분 금단 고수들이 체면도 버리고 싸워대던 그 공법이 맞나요? 소현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렇다. 아. 친호는 풀이 죽은 듯 말했지만 곧 콧방귀를 끼듯 말했다. 스승님, 저는 무슨 대단한 권법이라도 있나 했어요. 그런데 스승님께서 가르쳐주신 공법보다 못하잖아요. 스승님이 거들떠도 안 본 이유가 있었네요. 소현은 친호의 눈동자에 반짝이는 장난기를 보고 곧바로 깨달았다. 아, 이 녀석. 연불귀가 계속 협박하던 게 화가 나서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나를 돕겠다고. 이 녀석, 정말 눈치 하나는 끝내주네. 점점 더 마음에 드는걸? 소현은 속으로 웃으며 겉으로는 엄격하게 말했다. 너에게는 만검결이 쓰레기처럼 보이겠지만 스승 눈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오늘은 그냥 기분이 좋아서 재미삼아 돈 좀 흩뿌려 본 것뿐이다. 스승을 눈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스승님의 안목이 최고죠. 눈이 없는 건 다른 사람들입니다. 친호는 급히 고개를 저으며 얼굴을 붉혔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 입을 벌렸다. 뭐야? 131만 중품 영석을 그냥 놀려고 쓴 거라고? 저 만검결을 아무렇지도 않게 남에게 넘긴 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제는 쓰레기라네. 미친 거 아냐? 둘이 대놓고 천검종 사람을 눈 없다고 놀리는 거잖아. 연불귀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눈 속에 살기가 가득 차올랐다. 만검결은 상고시대의 유물이다. 공법만이 아니라 검의 깨달음까지 담긴 보물이다. 검을 닦는 우리에게는 천금 같은 법문을 무지한 것들이 함부로 말하다니. 저 무식한 것들, 이게 얼마나 귀한 물건인지도 모르는군. 이 말에 이목가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소현 쪽의 발언은 거의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하지만 연불귀가 당하는 꼴은 또 너무 고소해서 웃음이 새어나왔다. 친호가 흘끗 연불귀를 보고 코웃음 쳤다. 노인네가 왜 저희 일에 끼어드나요? 우리 스승님이 사서 어떻게 쓰든 무슨 상관인데요? 우리가 만검결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노인네 허락이라도 받아야 해요. 천검종 부종 주면 뭐예요? 참견이 너무 심하네요. 거참 꼴불견이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계집애가. 연불귀는 이를 악물며 친호를 쏘아보았다. 사람들은 탄식을 흘렸다. 이 아가씨, 미쳤나. 금단 오중고수를 상대로 대놓고 욕을? 하지만 친호의 눈동자 속 단단한 기세를 보고는 말문이 막혔다. 할 말이 다 맞았으니까. 그때 소현이 웃으며 말했다. 친호, 스승이 뭐랬지? 어른에게 버릇없이 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또 잊었어? 스승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친호는 순하게 고개를 숙였다. 모두가 벙쪄서 아무 말도 못했다. 둘이 진짜 완벽하게 호흡 맞추는군. 아까까지 욕을 퍼붓더니 갑자기 얌전한 제자 코스프레? 이건 거의 예술이다. 소현은 친호의 머리를 쓰다듬고 연불귀를 보며 말했다. 저희 제자가 좀 고집이 셉니다. 혹여 신뢰가 있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넘겨주시지요. 말은 사과인데 표정도 말투도 하나도 사과가 아니다. 소현은 친호를 데리고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리고는 일부러 모두 들리게 친호의 귓가에 속삭였다. 잘했다, 친호. 천검종 노인네는 맨날 깡패처럼 굴더라. 우리가 산 걸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람. 친호는 얼굴에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네, 스승님 말씀이 맞아요. 나이만 먹고 도리에 맞지도 않으니 욕먹어도 싸죠. 푸슉. 연불귀는 피를 쏟을 뻔했다. 저 둘을 그냥 두고 볼 것 같나? 경매가 끝나면 반드시 갈갈이 찢어주마. 연불귀의 얼굴은 먹물처럼 어두워졌고 온몸에서 살기가 흘러넘쳤다. 그러나 경매 규칙 때문에 억지로 악을 삼키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눌러 앉아야 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소현을 향한 사리로 가득 차 있었다.